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디지털 다큐멘터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고려대인을 만나다 Do You Know Club. 이번에 모실 분은 런웨이를 넘어 K컬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S팀 총괄 대표 김소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S팀 총괄 대표 김소연입니다. 저는 고대 91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입학하면서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 중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패션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팀이라는 이름은 뭐 뜻을 아시다시피 자긍심, 자부심이라는 뜻이고, 저희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S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모델들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패션쇼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반적인 그 트렌드 크리에이션을 다 하는 기업으로 지금은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션과 트렌드에 관련된 그냥 모든 소스를 다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의 구조는 그 IP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들을 하나의 소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큐베이팅 하는 이 스튜디오가 있고, 각자의 개성을 찾아내주는 이런 매니지먼트 파트가 있고요. 더 확장시켜서 저희 패션 장르를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이렇게 세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자기 역량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의 주제를 디지털 사회의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내용으로 일단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왔는데, 저희 회사 자체가 그 하나의 사람을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IP를 만들어서 콘텐츠 상에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키워드인 사람을 콘텐츠로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IP화 시킨다면 저희는 그게 일단 없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제일 기초적인 그 친구들의 IP를 처음부터 찾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자기의 IP를 찾고 그 타 회사로 건너가셔가지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특징을 그 모델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그들이 가진 특징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어떤 크리에이터로 발전을 할지를 저희가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어떻게 인재 발굴을 하고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하느냐에 대한 거를 조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데뷔하기 전에 패션에 관심이 있고 K-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제일 먼저 와서 여기에서 이제 패션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그다음에 워킹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 친구가 어떤 분야로 발전을 하게 될지를 좀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매니지먼트 팀으로 넘겨서 그 친구의 이제 가이드 잡힌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잡아주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소화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한 이 친구의 크리에이티브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거를 디렉터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도 있고 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도 있고 독립 영화를 찍을 때도 있고 패션 쇼를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거를 그들의 이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셀럽화를 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셀럽화의 준비가 됐을 때 저희가 방송이나 미디어에 진출을 시키거나 해외로 보내거나 루트를 통해서 자기의 고유한 IP를 가진 셀럽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탑 모델이나 탑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그걸로 가치 창출을 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델이라고 하면 외모로만 그 무대에 서고 사진을 찍으면서 일을 하는 거를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뭐 해외에서는 다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모델의 개인적인 그 성향과 그들의 가진 캐릭터를 앞세워서 일을 하기에는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로만 일을 하기에는 사실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특징이나 재밌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미디어 셀럽으로 발전을 시키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I am a model이라는 모델 컴피티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처음으로 이제 패션 피플들이 거기에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예인들이 차지했던 많은 광고 시장이나 많은 엔터 시장들을 이 친구들이 이제 섭렵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모델이라는 직업을 다시 보게 됐고, 모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 많은 서브 여타 크리에이터들도 저희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가 성공을 하면서 그 뒤에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사실 패션쇼 연출하시는 선생님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프로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내가 준 도시락을 가지고 저런 탑 모델들이 즐겁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 것도 너무 즐거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았습니다, 사실. 어딘가에 내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누가 차려주지 않았는데 그럼 난 도시락을 해야 되겠어 라고 발견을 하고, 그 도시락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누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요렇게 나눠주면 이따 쓰레기 치우기 편하겠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백스테이지 정리를 저한테 맡기기 시작하게 되고, 백스테이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모델들 스케줄 한번 정리해 볼래가 되고, 그 감독님께서 너 리허설 나 대신 할 수 있지,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리허설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쇼는 저한테 맡기시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그 필드 안에서 제 자신을 찾아갔다고나 해야 될까?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 일이 맞는지 어쩐지 전혀 몰랐어요. 끼가 많다 보니까 연예인이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고 싶어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무대에 서는 것만이 무대가 아니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무대를 만드는 모든 곳이 다 무대였다라는 거를 그 상황에서 저는 느꼈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쭉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무대에 서고 싶었던 꿈이 무대에 쓸 사람을 만드는 상황으로 약간 바뀌었다? 그치만 그게 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 일인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50 중반이 들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제가 정말 그 우리 고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그 마인드를 좀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들어진 그 틀 안에 나를 넣지 마시고 나라는 틀 안에 세상을 넣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나만의 IP를 여러분들도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내 스스로 나의 매니지먼트가 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 안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한테 나의 IP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낸 후에 그거를 가지고 창업을 할지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할지 판단해서 가시는 게 저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비교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고 조금 늦지만 나를 찾아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 무언가를 찾아낸 후 그거에 맞는 직업을 골라내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어딘가에 소속되기보다는 왜 나는 나 혼자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계속적으로 와이낫을 하루 종일 에브리데이 365일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지? 부자가 될 수 없지?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도전이라는 건 언제나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자꾸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찾아서 내가 잘 돼서 나의 잘됨으로 인해 남이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고학력자분들이 이력서를 많이 내는데 오셔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거는 회사의 비전이나 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찾아가는가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복리후생, 그 다음에 워라밸 이런 거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40대에 따져야 될 일이라고 봐요. 20대, 30대는 그 회사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를 크리에이티브하게 활동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모품으로 사용돼도 상관없고 나는 나 워라밸 할 수 있는 회사로 가겠어 라고 한다면 대학생 때 이 정도의 나의 레벨이 그냥 평생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대, 30대 때 조금 작은 회사에 가면서 그 안에서 내 역량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신다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그걸 무기로 본인이 창업할 수도 있고 더 큰 글로벌 회사로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약간 보여주기식 미래의 선택 이런 것들로 너무 포커싱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각각의 IP를 본인들이 잘 개발하셔서 그 본인이란 컨텐츠의 경쟁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해주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요새 외국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혹시 글로벌 크리에이터, 글로벌 인재로서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글로벌 인재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탑인 사람은 글로벌에서도 탑이고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글로벌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갖춰야 될 능력은 뭐 언어 능력을 제외하고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 일단 이 안에서 넘버원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넘버원 된 것들을 다국적 언어로 본인들이 컨텐츠를 올려서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되려 저는 글로벌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당장 나의 IP를 이 안에서 개발하시고
그것들을 다국적 언어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창작자로서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계는 매번 느끼고 있고요. 한계를 인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나한테 이 한계가 왔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릇이 이 정도인 그릇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당연한 거고,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내가 가진 역량만큼 잘 활용해서 뭐 넘버 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잘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극복의 길인 거고, 그 아티스트들하고 이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탑모델이 돼야만 하고 나는 탑모델이 될 거야. 방송계 1인자가 될 거야. 1인자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공감하는 사람이 될 거야가 맞는 거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1인자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1인자가 그냥 나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나의 포인트가 뭘까? 내가 어떤 나의 장점을 부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역시 고대생분들의 질문 퀄리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아쉽지만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소연 대표님께 고려대란 어떨까요? 그 인재 양성소다? 의외로 엔터에 나와 보니까 그 연대생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고대 졸업생이 훨씬 많습니다. 엔터 쪽에 좀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화이팅! 오늘 트렌드를 보는 선관과 개척자 정신으로 세계 속의 K 콘텐츠를 알리고 있는 김소연 대표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